축축하게 번진 발자국, 화면에 비친 허공의 대화, 촛불 아래 떨리던 그림자까지. 짧은 순간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그날 지혜는 오랜만에 본가에 내려왔어요. 좁은 마을 골목길을 따라 들어서니 바람이 낮게 울며 스쳐갔죠. 현관 앞에서 맞아준 건 다정한 올케 서연이었어요. 그녀는 늘 따뜻한 미소로 집안을 밝히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날은 미묘하게 달랐어요. 눈가에 지워지지 않는 피로가 드리워져 있었고 목소리 끝은 희미하게 떨렸어요. 지혜는 순간 그 떨림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란 걸 느꼈죠. 아범이 말했죠. 겉으론 평범한 인사였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스며 있었던 거예요. 작은 균열은 시간이 지나면 틈이 되고 틈은 곧 파국을 부르죠. 밤이 깊어가던 시각, 지혜는 거실 소파에서 졸음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죠. 이 집에선 밤늦게 벨을 울리는 일이 거의 없었기에 그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인터폰 화면 속엔 물에 젖은 듯 머리칼이 흘러내린 여인이 있었어요. 그 얼굴은 낯익었죠. 서연이었어요. 그러나 웃음도 말도 없고 그저 축축한 눈빛으로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혜는 얼어붙은 듯 문을 열었고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죠. 아범의 목소리가 덧붙였죠. 그 순간은 단순한 귀가가 아니었어요. 낯선 그림자가 그녀를 따라온 듯했죠. 이튿날 아침, 서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주방에서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언니, 어젯밤 괜찮으셨어요? 서연은 맑은 웃음을 지으며 뭐가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지혜의 가슴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움켜쥔 듯 옥죄었어요. 밤의 서연과 아침의 서연이 전혀 다른 인물처럼 느껴졌죠. 컵에 담긴 따뜻한 차를 마시는 순간조차 지혜는 어젯밤 본 축축한 머리칼의 잔상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범은 이렇게 정리했죠. 이율배반 같은 표정, 그것은 곧 이 집안에 드리울 어둠의 서막이었어요. 며칠 뒤, 지혜는 거실 불이 꺼진 늦은 밤, 작은 소리를 따라가다 숨이 막혔어요. 소파에 앉아있던 서연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화면은 꺼져 있었죠. 검은 화면 위에 그녀의 얼굴만 희미하게 비쳤고 공허한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서늘한 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었고 지혜는 본능적으로 멈춰섰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기척 같지 않은 그 분위기는 마치 어둠 그 자체가 인간의 형체를 빌린 듯 했어요. 아범이 말했죠. 때로는 불빛보다 꺼진 화면이 더 많은 것을 드러내는 법이죠. 다현의 방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지혜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을 열었는데 안쪽에서 다현이 몸을 움츠린 채 떨고 있었죠. 작은 손은 귓가를 막고 있었고 눈동자는 두려움에 젖어 있었어요. 지혜가 품에 안아 달래자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이상한 엄마가 밤마다 와요. 순간 지혜의 등골이 얼어붙었죠. 아범은 이렇게 정리했죠. 아이들은 어른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더 선명하게 느끼곤 해요. 그 순수한 눈빛이 때로는 가장 정확한 경고가 되죠. 다음 날 지혜는 용기를 내어 서연에게 다현이 한 말을 전했어요. 그러나 서연은 고개를 갸웃하며 웃어넘겼죠. 아이가 꿈을 꿨나 봐요. 평온한 말투였지만 눈가에는 억눌린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지혜는 그 미묘한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죠. 대화 후 서연은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죽음은 생각보다 가깝더라고요. 지혜는 그 말을 듣고
숨을 고르기도 어려웠어요. 아범의 목소리가 덧붙였죠. 무심한 듯 흘린 말이지만 그것은 곧 다가올 결말의 전조였어요. 밤이 깊자 집 안 공기는 더욱 묘하게 변했어요. 벽지는 축축하게 젖은 듯 눅눅했고 방구석에선 알 수 없는 곰팡이 냄새가 퍼졌죠. 창고 문틈에선 낮은 울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지혜는 귀를 기울이며 문고리를 잡았다 놓기를 반복했어요. 결국 열었을 때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바닥에 흙 묻은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죠. 그 발자국은 방 안쪽으로 향했다가 흔적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아범은 속삭이듯 말했죠. 남겨진 발자국, 그것은 다녀간 자의 증거이자 사라진 자의 흔적이죠. 다현은 점점 밤마다 악몽을 꾸며 깨어났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눈은 피곤에 젖어 있었죠. 지혜는 곁에서 아이를 안아주며 노래처럼 낮은 소리를 흘렸어요. 그러나 창밖에서 따라오는 또 다른 음성이 겹쳐 들렸어요. 분명히 아이의 울음에 맞춰 같은 멜로디가 흘러나왔죠. 지혜는 창문을 열었지만 바깥에는 검은 밤만이 가득했어요. 아범이 말했죠. 공명이란 단순한 메아리가 아니에요. 때로는 다른 차원의 목소리가 겹쳐 드는 순간이 있죠. 어느 날 새벽, 성준이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지혜는 서둘러 그간의 일을 털어놨죠. 하지만 성준은 피곤한 얼굴로 담담히 대답했어요. 서연이 요즘 예민해서 그래? 금방 괜찮아질 거야. 그의 말은 오히려 지혜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죠. 남편의 무심한 태도와 대비되는 서연의 기묘한 행동은 지혜에게만 보이는 비밀처럼 자리 잡았어요. 아범은 이렇게 정리했죠. 때때로 가까운 사람일수록 현실을 외면하려는 법이죠. 부정은 안정을 주지만 동시에 진실을 가려버리죠. 며칠 뒤 CCTV 화면을 본 성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화면 속 다현이 혼자 인형놀이를 하다가 허공을 향해 웃으며 손을 내밀고 있었죠. 엄마, 같이 하자. 분명 서연은 주방에 있었는데 아이는 허공에 대고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성준은 화면을 돌려보며 숨을 몰아쉬었고 지혜는 손끝이 차갑게 굳어갔어요. 아범의 목소리가 덧붙였죠. 화면 속 빈자리, 그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동반자였어요. CCTV 속에서 다현은 웃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인형을 집어던지며 건마, 가지마 하고 외쳤죠. 성준은 눈을 크게 뜬 채 화면을 멈췄어요. 그 순간 화면 속 어둠 한가운데서 희미하게 여인의 실루엣이 스쳐갔어요. 머리칼은 젖은 듯 축축했고 몸은 흔들리며 그림자처럼 번져 있었죠. 지혜는 심장이 쪼여드는 걸 느꼈어요. 아범이 말했죠. 보이지 않는 존재는 빛보다 어둠을 좋아해요. 어둠 속에서만 드러나는 실루엣, 그것이 진짜 얼굴이죠. 그날 밤 집안에는 알 수 없는 두드리는 소리가 반복됐어요. 천장에서, 벽에서, 심지어 바닥 밑에서조차 들려왔죠. 지혜는 귀를 막아봤지만 소리는 오히려 더 또렷해졌어요. 다현은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울고 있었고 성준은 속수무책으로 집안을 돌며 귀 기울였어요. 그러나 소리의 근원은 잡히지 않았어요. 마치 집 자체가 두드려지고 있는 듯했죠. 아범은 속삭였죠. 때로는 집이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고통이 벽과 천장에 스며들어 울부짖는 공간이 되죠. 지혜는 점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서연의 젖은 머리와 축축한 옷자락이 떠올랐고 귀에는 다현의 흐느낌과 알 수 없는 속삭임이 겹쳐 들렸죠. 그녀는 차가운 물 한 컵을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유리잔 안에서 거품 같은 잔상이 일렁이며 서연의 얼굴로 겹쳐졌어요.
지혜는 잔을 떨어뜨릴 뻔하며 숨을 고르려 애썼어요. 아범의 목소리가 덧붙였죠. 사람의 마음은 종종 거울이 돼요. 그 속에 비친 얼굴은 살아있는 자만이 아니라 떠나간 자의 형상까지 담아내죠. 어느 늦은 저녁, 지혜는 서연의 방 앞을 지나가다 낮은 속삭임을 들었어요. 문틈 사이로 새어나온 빛은 흔들리며 살아 움직이는 듯했죠. 그녀가 귀를 기울이자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곧 데려가야 해. 남겨두면 안 돼. 그 소리는 낮고 간절했어요. 지혜는 숨을 죽였지만 심장이 크게 뛰는 소리를 스스로도 감추지 못했죠. 아범이 말했죠. 사람이 혼잣말을 하는 순간에도 그 속에는 타인과의 대화가 숨어 있을 때가 있어요. 특히 그 타인이 살아있지 않다면 더 무섭죠. 그날 밤, 다현은 또다시 울며 지혜를 찾았어요.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엄마가 나한테 같이 가자고 해요. 지혜는 아이를 꼭 안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여긴 안전해. 그러나 창문 바깥 어둠 속에서 여인의 실루엣이 잠시 스쳐갔어요. 젖은 머리칼이 바람에 흩날리며 서늘한 기운을 뿜었죠. 지혜는 아이를 감싸며 눈을 질끈 감았어요. 아범은 이렇게 정리했죠. 유혹은 늘 가장 약한 고리를 노리죠. 그 약한 고리는 때로는 가장 소중한 존재일 때가 많아요. 성주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려 했어요. 그는 지혜의 불안한 호소를 들으며 담배를 피워 물었죠. 그러나 손끝에서 피어오른 연기는 곧 검게 일그러지며 방 안가득 퍼졌어요. 그는 기침을 했지만 연기는 사라지지 않았죠. 지혜는 창문을 열었지만 바람조차 멎어 있었어요. 정적 속에서 연기는 여전히 사람의 형체처럼 머물렀죠. 아범의 목소리가 덧붙였죠. 때로는 부정의 숨결마저 형체를 얻어요. 그것이야말로 현실을 부정한 대가였던 거죠. 집안의 시계는 자정이 가까워지자 동시에 멈춰버렸어요. 초침은 모두 같은 위치에서 흔들리다 멎었죠. 지혜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순간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이마를 스쳤고 손끝에 닿은 물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시선을 올렸을 때 서연이 젖은 머리로 거꾸로 매달려 있는 듯한 형상이 보였다 사라졌죠. 지혜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삼키듯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범이 말했죠. 시간이 멈추는 순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경계도 함께 흐려지는 거예요. 지혜는 서연의 서랍장을 열어보았어요. 안에는 여행에서 가져온 듯한 낯선 조각들이 담겨 있었죠. 젖은 돌멩이, 찢긴 종이 조각, 그리고 이름 모를 검은 천 조각이었어요. 그것들은 모두 물에 젖어 있었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죠. 손끝이 다차 차갑고 끈적한 감촉이 느껴졌어요. 지혜는 서둘러 서랍을 닫았지만 그 냄새는 방 안을 오래도록 맴돌았어요. 아범의 목소리가 덧붙였죠. 물건에도 기억이 새겨져요. 특히 고통과 절망이 베어든 물건은 더 쉽게 어둠의 매개가 되죠. 그날 이후 다현의 낙서는 점점 기묘해졌어요. 종이에는 검은 색연필로 그린 사람의 모습이 반복되어 있었죠. 머리는 산발이고 눈은 크게 비어 있었어요. 아이는 그림을 보여주며 웃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웃었어. 그 말에 지혜는 숨이 막혔어요. 종이 위의 얼굴은 단순한 그림체였지만 그 속의 공허함은 실제보다 더 생생했죠. 아범은 이렇게 정리했죠. 아이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건 상상력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곧 살아있는 기록이었죠. 밤마다 벽을 긁는 소리가 더 심해졌어요. 처음엔 쥐라고 생각했지만 긁히는 자국은 점점 사람 손톱 모양으로 남았어요. 지혜가 손전등을 비추자 벽지 아래에서 희미한 손바닥 자국들이 드러났죠.
마치 벽 안에서 누군가 발버둥 치는 듯 했어요.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는 순간 그 자국은 서연의 얼굴처럼 번져 있었죠. 지혜는 그만 등을 돌리고 뛰쳐나왔어요. 아범이 말했죠. 어둠은 흔적을 지우지 않아요. 오히려 더 깊이 새겨 넣는 법이죠. 성주는 점점 지쳐갔어요. 그는 새벽마다 술에 취해 쓰러졌고 방 안에는 병이 나뒹굴었죠. 어느 날 그는 주정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지혜는 그 말에서 서연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어요. 성준의 무너진 어깨 위로 서연의 축축한 머리카락이 얹힌 듯 착각될 정도였죠. 지혜는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어요. 아범은 속삭였죠. 죄책감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떠난 자가 남긴 마지막 끈이 되기도 해요. 다현은 점점 말을 잃어갔어요. 낮에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죠. 엄마가 손잡아줬어. 그녀의 작은 손등에는 붉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강하게 잡아 끌었던 듯 했죠. 지혜는 그 손을 부여잡으며 눈물이 고였어요. 그러나 다현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는 무섭지 않아. 그냥 데려가려고 해. 지혜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아범은 이렇게 정리했죠. 아이의 순수한 말은 곧 예언이었어요. 아무도 막지 못하는 진실의 조각이었죠. 지혜는 답답한 마음에 무속인을 불러들였어요. 집안에 들어선 무속인은 곧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이 집은 이미 길이 열렸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그는 굿판을 차리기 위해 북을 두드렸고 그 울림은 땅속에서 메아리처럼 퍼졌죠. 지혜와 성주는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에 떨었어요. 다현은 이불 속에서 귀를 막았지만 북소리는 그녀의 가슴까지 스며들었어요. 아범의 목소리가 덧붙였죠. 구대 울림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에요. 닫힌 문을 열기도 하지만 때로는 더 깊은 문까지 건드리죠. 굿이 시작되자 집안의 공기가 급격히 바뀌었어요. 북소리와 종소리가 얽히며 벽이 울리는 듯했고 지혜는 숨이 막힐 만큼 답답했죠. 무속인은 땀을 흘리며 주문을 외웠고 성주는 손을 모아 떨고 있었어요. 다현은 이불 속에서 귀를 막고 몸을 웅크렸죠. 순간 촛불이 일제히 흔들리며 길게 타올랐어요. 그 불꽃 속에서 젖은 머리칼을 한 서연의 형체가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아범이 말했죠. 불은 진실을 감추지 못해요. 때론 가장 어두운 진실까지 드러내는 거죠. 지혜는 서늘한 기운이 등을 타고 흐르는 걸 느꼈어요. 무속인이 북을 치며 소리쳤죠. 이 집을 떠나라. 그 순간 창문이 덜컥 열리며 바람이 몰아쳤어요. 바람 속엔 물비린내 같은 역한 냄새가 섞여 있었죠. 지혜는 코를 막으며 눈을 감았어요. 그러나 눈앞에는 서연의 축축한 얼굴이 겹쳐 보였죠.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원망으로 가득했어요. 아범은 이렇게 정리했죠. 떠나라 외쳤지만 그 혼은 떠나려 하지 않았어요. 아직 풀리지 않은 매듭이 남아 있었던 거죠. 무속인은 다급하게 방 한가운데 상을 차려놓고 술을 뿌렸어요. 액체가 바닥에 흩뿌려지자 차갑게 끓어오르는 듯한 소리가 들렸죠. 지혜는 상 위에 놓인 그릇이 덜덜 떨리는 걸 보며 손을 움켜쥐었어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억지로 흔들고 있는 듯했죠. 성주는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어요. 아범의 목소리가 덧붙였죠. 보이지 않는 손길, 그것은 곧 미련과 원한의 무게였어요. 그 무게는 산자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죠. 다현은 갑자기 이불을 박차고 나와 방 안을 뛰어다녔어요. 그녀의 눈은 초점 없이 허공을 향해 있었고 작은 손은 마치 누군가를 잡으려는 듯 허공을 움켜쥐었죠.
지혜가 붙잡으려 했지만 아이는 이상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엄마, 기다려. 지혜는 소스라치며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그러나 그 순간 아이의 입에서 낯선 여인의 목소리가 겹쳐 나왔죠. 아범이 말했죠. 아이의 몸은 가장 약한 통로였어요. 얇은 껍질만 뚫으면 다른 영혼이 쉽게 들어오는 문이었죠. 지혜는 아이를 붙잡은 채 눈물을 흘렸어요. 무속인은 다급히 주문을 외우며 바닥에 소금을 흩뿌렸죠. 소금 알갱이는 마치 불꽃처럼 튀며 타들어가는 듯했어요. 방 안은 매캐한 냄새로 가득 찼고 지혜는 목이 메었어요. 성주는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흔들었죠. 그러나 아이는 여전히 웃으며 허공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아범은 속삭였죠. 소금은 정화의 상징이지만 이미 붙은 혼을 떼어내기엔 부족했죠. 더 깊은 끊음이 필요했어요. 무속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스스로 끊지 않으면 영은 떠나지 못해요. 그 말에 성주는 눈을 감고 울먹였어요. 지혜는 서연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도는 걸 느꼈어요. 미안해.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 순간 지혜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아범은 이렇게 정리했죠. 죽은 자의 후회는 산자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어요.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죠. 굿판이 점점 격렬해지자 집안의 불빛이 깜빡이며 꺼졌다 켜졌어요. 어둠 속에서 서연의 모습이 점점 뚜렷해졌죠. 그녀는 눈물 흘리는 다현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손끝은 허공에서 멈췄어요. 지혜는 그 손이 닿기 전에 아이를 품에 안았죠. 서연의 얼굴은 일그러지며 울부짖는 듯했어요. 아범이 말했죠. 이별은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남겨진 자와 떠난 자, 그 사이의 끈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이어지는 법이죠. 성주는 울부짖으며 바닥에 엎드렸어요. 그의 어깨는 떨렸고 목소리는 갈라졌죠. 왜 그랬어? 왜 그렇게 떠났어? 그 울음은 절규에 가까웠어요. 순간 서연의 형체가 흔들리며 성준을 내려다봤어요. 그녀의 입은 움직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죠. 지혜는 그 무언의 대답 속에서 끝없는 후회를 느꼈어요. 아범은 덧붙였죠. 말은 들리지 않아도 마음은 전해져요. 침묵 속에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나는 법이죠. 지혜는 손끝이 차갑게 굳는 걸 느끼며 서연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 속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가 동시에 담겨 있었죠. 순간 집안의 거울이 갈라지며 금이 갔어요. 그 금 사이로 서연의 얼굴이 수십 개로 갈라져 비쳤죠. 지혜는 눈을 감았지만 귓가에는 서연의 울음이 메아리처럼 이어졌어요. 아범은 이렇게 정리했죠. 거울은 영혼을 나누는 통로예요. 금이 간 순간 남은 원한도 함께 갈라졌던 거죠. 굿판의 마지막 순간 무속인은 힘겹게 북을 멈추며 땀을 닦았어요. 방 안은 고요해졌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죠. 촛불은 꺼지지 않고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지혜는 아이를 꼭 끌어안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죠. 성주는 바닥에 앉아 숨을 몰아쉬었어요. 서연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냄새와 한기는 여전히 방 안에 남아 있었어요. 아범은 속삭였죠. 사라진 게 끝이 아니었어요.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 흔적은 또 다른 시작을 예고했죠. 굿이 끝난 뒤에도 지혜의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창문을 닫았는데도 바람소리는 집안 곳곳에서 계속 맴돌았죠. 성주는 술잔을 붙들고 침묵했으며 다현은 지쳐 잠든 듯 했지만 손가락은 여전히 허공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지혜는 아이 곁에 앉아 귓가에 속삭였어요. 괜찮아. 엄마는 여기 없어.
그러나 그 순간 아이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속삭였어요. 아니야, 엄마는 아직 있어, 아범이 말했죠. 떠났다고 믿는 순간에도 혼은 여전히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다음 날 지혜는 창고에 들어가 서연의 흔적을 찾았어요. 한쪽 구석에 젖은 옷가지와 신발이 놓여 있었는데 마치 방금이라도 물에서 건져 올린 듯 축축했죠. 옷에서는 곰팡이 냄새와 함께 바닷물 비린내가 진동했어요. 지혜는 손끝으로 옷을 만지자 갑작스레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어요. 발밑이 금세 젖어갔고 그 위에 희미한 발자국이 찍히며 창고 깊숙이 이어졌죠. 아범은 속삭였죠. 죽은 자는 발자국을 남기지 않아요. 그런데 남겨진 흔적이 있다면 그것은 떠나지 못한 증거죠. 성주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는 거실에 앉아 고개를 감싸쥔 채 울음을 삼켰죠. 내가 더 지켜봤어야 했는데 그 목소리는 허공에 울려 퍼졌고 대답하듯 창문이 덜컥 흔들렸어요. 지혜는 서둘러 커튼을 쳤지만 어둠 속에서 서연의 얼굴이 비치듯 겹쳐졌죠. 그녀는 남편을 향해 원망과 사랑이 섞인 눈빛을 보내는 듯했어요. 아범이 정리했죠. 사랑과 원망은 얇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남겨진 자에겐 그 경계가 더 모호해지죠. 다현은 낮에도 점점 무표정해졌어요. 인형을 꼭 쥔 채 허공과 대화를 이어갔죠. 엄마, 오늘은 어디가? 지혜가 다가가자 아이는 돌연 인형을 내던지고 문 쪽을 가리켰어요. 그곳엔 아무도 없었지만 문 손잡이는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지혜의 심장은 요동쳤고 성주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눈을 감았어요. 아범은 이렇게 말했죠. 아이의 순수한 대화는 공포가 되죠. 그 순수함이야말로 영혼이 가장 쉽게 머무는 틈이었어요. 밤이 깊자 집안의 전등이 하나둘 꺼졌어요. 마치 누군가 순서대로 스위치를 내리는 듯했죠. 마지막 남은 거실 전등마저 꺼지자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어요. 그 순간 지혜는 귀에 익은 목소리를 들었어요. 지혜야, 서연의 목소리였죠. 그러나 그 음성은 따뜻하지 않았어요. 축축하고 무겁게 젖어 있었죠. 지혜는 벽에 몸을 기댄 채 숨을 죽였어요. 아범이 말했죠. 익숙한 목소리가 낯설게 들리는 순간 그것은 이미 다른 세상의 소리가 된 거예요. 성주는 불현듯 잠에서 깨어 창문을 열었어요. 밤바람이 거칠게 밀려들며 커튼을 휘날렸죠. 그 순간 창밖에 서연이 서 있었어요. 젖은 머리와 흰 손은 창문을 향해 뻗어 있었고 눈빛은 절박했죠. 성주는 흔들리는 손으로 창문을 닫으려 했지만 몸이 굳어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혜가 다급히 그의 팔을 잡아 끌었고 그제야 창문이 닫혔어요. 아범은 덧붙였죠. 절박한 눈빛은 살고자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함께 가자고 부르는 눈빛이었죠. 다음 날 아침, 집안은 평온해 보였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성주는 출근길에 무거운 얼굴로 지혜에게 말했어요. 오늘 하루만 더 버텨줘.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너져 있었죠. 다현은 식탁에 앉아 멍하니 빵을 쥐고 있었어요. 그 작은 손가락에 희미한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죠. 지혜는 차마 묻지 못했어요. 아범이 속삭였죠. 흔적은 사라지지 않아요. 몸에 새겨진 자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끈이었죠. 그날 저녁, 지혜는 혼자 방 안에서 기도를 올렸어요. 눈을 감은 채 제발 떠나게 해주세요 라고 속삭였죠. 그런데 갑자기 귀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어요. 난 아직 갈 수 없어. 지혜는 눈을 번쩍 떴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녀의 심장은 쿵쿵 울렸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죠.
아범은 정리했죠. 떠나지 못한 영혼은 결국 산자의 마음을 빌려 말을 건네는 법이죠. 성주는 무너진 듯 책상에 엎드려 있었어요. 그의 손 옆에는 서연의 사진이 놓여 있었죠. 사진 속 미소는 따뜻했지만 불빛에 비친 그림자는 울고 있는 듯했어요. 지혜는 사진을 치우려다 손끝에서 전해진 이상한 냉기를 느꼈어요. 그녀는 순간 손을 떨며 사진을 떨어뜨렸죠. 사진은 바닥에 떨어져 금이 갔고 그 속의 얼굴은 조각나 흩어졌어요. 아범이 말했죠. 기억마저 금이 갈 때 남은 자의 마음도 함께 부서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혜는 다현을 꼭 끌어안았어요. 아이의 작은 심장은 두근거렸고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죠.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 그 순간 집안의 촛불이 모두 꺼졌어요. 어둠 속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려 퍼졌죠. 다현아, 엄마가 미안해. 그 울음은 멀어지듯 잦아들었고 방 안엔 고요만 남았어요. 성주는 울부짖었고 지혜는 눈물을 삼키며 아이를 더 강하게 안았죠. 아범은 정리했죠. 그날 이후 집안은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그들의 가슴 속엔 끝내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남았죠.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